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네, 드디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이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지수단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 일단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종목 내에서는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우리 종목들 크게 움직여졌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겠다,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우주항공 관련 섹터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관련해서 트럼프 수혜주로 계속해서 꼽히고 있는 섹터죠. 조선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반대로 또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끝내고 이 전기차도 이제 앞으로는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재생 관련주 모두 다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어제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는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계속해서 등락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아직 보편관세 등 이렇게 또 중요한 정책들은 발언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증시 크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큰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히든라인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일단 추세 추종을 활용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 선별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종목들 함께 선별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함께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도 지금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옆으로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부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만의 방법이죠. 히든라인 매매 기법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방송 중에 강의도 이어지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어플 켜시고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상한가 특급 배송 이재규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트럼프가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온탕과 냉탕으로 갔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우리 시장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양시장 다 하락 마감을 했죠. 하지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저점보다는 좀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살짝 반등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섹터들이 조정을 좀 받고요. 반대로 이제 피해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던 섹터들이 반등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반대로. 근데 오늘 진짜 그냥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시장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많이 빠진 상태예요. 4.8에서 4.5까지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1,44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환율이죠. 달러 원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무슨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차트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로 시장을 설명한다라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요 히든 라인이라는 거죠. 지금 이 코스피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요 빨간 선 위로 올라올 듯 말 듯한 모습들이 지금 보일 거예요.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896포인트. 굉장히 높은 수치로 느껴지네요. 그죠? 2,89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이 빠지는 과정에서 여기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도 한번 보시고요. 한 번도 이 빨간 선 위로 올라간 적이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하반기 7월 달, 8월 달부터 시장이 좀 약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꺾였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빨간 선 위로 올라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부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지 좀 봐야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BOJ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도 금요일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세 자체가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제가 작년 12월 올해 1월 달부터 방송을 진행을 했죠. 올해 1월 달 6일부터 제가 방송을 했는데 6일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상저하고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 시장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는 좀 약합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게 작년 7월 달 이후로 이 빨간 선 위로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한 번 올라오다가 꺾여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밑에 있다가 올해 초가 되면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가 되면서 이 빨간 선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은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선으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의 추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살짝 재미가 없었지만 장후반부에 좀 돌려 세우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 환율도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히든라인에서도 빨간 선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본다면 전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 하나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셨죠. 트럼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시장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게 조선 기자재 쪽이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피팅밸브 쪽 같은 경우는 이제 LNG가 많이 엮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행제를 만들고 있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LNG 쪽과 우리가 엮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해서 시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넥스틸이라든지 휴스틸 같은 기업들도 많이 변동성이 나왔는데
조선과 기저제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역시 트럼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장 초반에 뭐 5프로 같은 경우는 양자 쪽으로도 좀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트랙 아이라든지 AP 위성이 그동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좋을 때 이 기업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시장에서 뭐 HVM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뭐 YJ 링크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올 때 YJ 링크는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네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시장에서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키울 때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뭐 컨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취임사를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화성에 미국인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듣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 좋았는데 몇몇 기업들은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 하지만 끝까지 차트상 모양새로 좋게 만들어 놓은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봇이에요. 우리가 이제 작년 말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었었죠. 근데 제가 가끔씩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장성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론 성장성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이 제조업을 미국 내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리쇼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리쇼어링을 하게 되면 어쨌든 공장을 짓고 거기 안에 로봇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민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봇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는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뭐 포스코 그룹주와 엮이면서 뭐 선박 용접을 하는 로봇을 만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고요.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은 아닌데 또 하이젠 R&M이라는 기업이 액추에이터를 만들면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로보티즈가 LG그룹과 엮이면서 이것도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흐름이 잘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큰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T-로보틱스,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과거에 많이 챙겨봤었는데 오늘 변동성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자율주행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는 의료용 로봇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큐렉소라는 기업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 1월 달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연말까지 좋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쪽 역시나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시장에서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 작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작년 11월 달, 12월 달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12월 달부터 본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매매하기 어려운 증시이냐?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집중도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어쨌든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거래 대금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매매할 만한 종목군들을 잘 편입한다라고 한다면 긴 연휴 이후에 그러니까 2월 달에도 우리 시장은 우상향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는 지금 좀 하셔도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 좋다 그러고 올해도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월 달 굉장히 매매하기 편한 장입니다. 반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말 매매하기 좋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은 다 올라가. 라고 하는 시장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내 실력이 좀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지금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다. 그리고 저는 2월 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매크로적인 부분들, 우리가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저는 그래도 적어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우리 방송에서 공략주들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 그리고 제가 오늘도 히든 라인이라고 해서 기법에 대한 강의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앵커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대로 그간 수혜를 받아봤던 업종들은 또 한 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반면에 주가가 밀려났던 업종들 이렇게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웠습니다. 참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 시장인데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또 BOJ 통화 정책, 금리 결정이 이뤄지고요.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도 또 세밀화되게 다양하게 나올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또 변동성이 확대될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님께서는 요즘 같은 시장에 매매하기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종목들 함께 선별을 해보시면서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 히든라인 매매 기법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한 장중에 전문가님께서 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시장에 대한 전략 짜주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화면 하단으로 QR코드 스캔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두 가지 중에 편한 걸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히든라인 매매 기법에 대한 강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 기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정확하게는 뭐 기법이라기보다는 요 히든 라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압축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여드리면서 추세가 계속해서 꺾여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시기가 작년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정말 한 6개월, 7개월 만에 요 히든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법, 제가 선을 좀 이따 소개를 드릴 텐데 그 빨간 선 위에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빨간 선 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추세가 우상향을 이어가거나 전환이 된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추세가 계속해서 안 좋다가 이제 좀 돌아서고 있는 초입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앞서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추세. 아마 추세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주식 매매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라면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추세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세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여기서 제가 이미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설명드리는데 이게 중요해요. 사실 주가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일 때에는 내가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봐요. 지금 잘 보이시죠?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밀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거나 혹은 뭐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에는 이렇게 한껏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기가 막히게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수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잘 올라왔어요. 아, 역시 나는 주식 매매를 잘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매도를 만약에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추세를 잘 따라서 매매를 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매매라는 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완벽하게 잡을 수 없거든요.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지워서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좀 눌림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매수를 했더니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바닥에서 매매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추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락 추세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락 추세에서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방망이를 짧게 지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매수했으면 여기서 바로 매도하는 거. 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겠어요?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추세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시장은 추세가 좀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을 매매하거나 돌아서 있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을 공략한다. 장기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도 가치 투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 1,000만 원을 전부 다 이렇게 빠른 종목에 혹은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매매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1,000만 원 중에서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러니까 투자하시고 계신 자금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만은 그래도 장기 가치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주도 섹터를 공략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 기업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기업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한번 해봐요. 옆에서 내 친구는 뭐 가지고 수익이 났고 TV를 틀어보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양자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다, 조선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주도 섹터에 대한 트레이딩,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매의 비중을 좀 늘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 정도 투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매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5 정도를 매매를 하는 거고 근데 나는 매매가 좀 어려워. 내가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라고 한다면 10 정도 투자하고 계실 경우에 1이나 2 정도면 이 정도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우리 방송에 나와서 뭐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실제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세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고 시장에서 주도 섹터를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왔냐면 제목을 이렇게 좀 만들어놨어요. 히든 라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히든 라인이라는 것은 3가지 선을 이용해서 만들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적혀있죠? 3가지 선을 이용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업종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트를 많이 띄워놓죠. 차트에 우리가 보시면 거래량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캔들도 나와 있고 이동평균선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지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알고 있죠. 너무 직관적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아마 이동평균선 다 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동평균선은 왜곡이 조금씩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 우리가 소위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전 당연히 이탈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위적으로라도 저는 이탈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순진하게 믿으면 매매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나 종합주가 지수는 이동평균선을 보셨을 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보다는 제가 준비한 이 히든라인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라인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세 가지 선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그리고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파란색. 물론 이거 색깔은 바꾸실 수 있어요. 색깔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바꾸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차트에 표시가 돼요. 여러분들의 HTS에도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이 히든라인을 설정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과 검정 선이 설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빨간 선 위에 캔들이 올라왔을 때 이 빨간 선 위에 캔들이 뭐 이렇게도 올라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근데 캔들이 올라와 있을 때가 매매하기에는 적합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적합한 시점이라는 것은 추세가 돌아섰느냐, 추세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뭐 일본에서 금리 인상한다라고 해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터지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는 추세가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거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거나 두 번째는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게 추세죠.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추세를 봐야 된다. 근데 추세를 돌아서는 종목들을 어떻게 내가 선별을 할 것이냐. 바로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이 HTS에다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 기업은 10중 8구 이 빨간 선 밑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은 이 빨간 선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신규 종목을 매수할 때 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매매 타점 자체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종목 중에서 강한 종목을 선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강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만 추려서 보시면 내가 관찰해야 되는 종목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왔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도 검정선과 파란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제가 이 빨간 선에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추세가 돌아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은 굉장히 적게 나고요. 손실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 우리가 그래도 수익을 좀 극대화하거나 수익을 크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추세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온 것이 추세가 돌아선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디어유라는 회사입니다. 엔터사죠. 엔터. 음원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물론 기업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계속해서 하단부에 있었던 이 검정선이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올라오는 날이 있죠. 갑자기 파란 선으로 바뀌었네. 보라색으로 바뀌었네요. 갑자기 올라오는 날이 있잖아요. 요 날 매도하시면 돼요. 보라색이네요. 여기서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 타이밍도 잡을 수가 있고요. 밑에서 이 검정선이 올라오면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절 라인까지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빨간 선 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세를 누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하다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검정선이 올라오면서 뭐가 나온다? 익절 타이밍 자체를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꺾여 내려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선에서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추세를 타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타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추세가 상승 추세이냐 하락 추세이냐 혹은 전환이 되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든 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히든 라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익절과 손절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매매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HTS의 이 히든 라인을 꼭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설정하시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초등학생도 설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히든 라인 좀 HTS에다가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법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라인 기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좀 불확실하지만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들에 좀 투자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업종들 안에서도 히든라인 상단에 포착된 업종들, 종목들 고르시면 조금 더 시장에 재밌게 대응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히든라인 매매 기법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쉽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든라인 기법을 직접 적용하셔서 좋은 종목들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지금 TV 화면에다가 그냥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3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최근 조선 업종 그리고 반도체 소재 업종 등 다양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AS 해주실 종목들 챙겨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 AS 해주실까요? 네, AS 종목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힘스예요. 제가 지지난주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이 기업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저도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나라 조선 쪽에 대한 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기업들과는 다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꺾인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좀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 날 때 굉장히 적게 나고 손실은 크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세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누려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이 과연 상승이 끝났을까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이 히든라인에서 우리가 포착된 기업이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제가 상향을 하는 거예요. 벌써 제가 방송하는 날마다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목표가 달성해서 상향하고 그래서 이제 4차 목표가까지 올라왔는데 뭐 25,000원대까지는 신규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국내 1위 선박 블록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 1위 선박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1위 우리나라 기업이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추세 자체가 만들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 YC캠이라는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많이 커가지고 투자 과열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48%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잘 못하는데 히든라인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아무 종목이나 다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히든라인에 올라온 기업들 중에서도 선별할 필요는 있어요. 다만 히든라인 위에 올라온 기업들은 추세가 전환이 되거나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YC캠 같은 경우도 3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히든라인 상단에 있으면서 직전 고점을 동시에 돌파해주는 이런 기업들. 여기서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이 다음 목표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고점은 그 전 고점이 되겠죠. 그 다음 목표가는 그 전 고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까지 실렸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압축해준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중국도 이제 춘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인대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향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 가만 보시면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쪽 매출이 나오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이 코스맥스라는 기업이 히든라인 하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소개드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2차 목표가 20만 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종목들을 몇 개만 넣어서 가지고 왔어요. 어제 공략주로 말씀드린 기업인데 KC텍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 이건 이제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 어제 비해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GKL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LX 세미콘이라고 시장에서 관심이 정말 없는 기업이죠. 근데 가만 보시면 물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다음 주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종목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밀림도 나왔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1%대까지 주가가 밀리는 구간도 나왔었어요. 물론 2차 전지의 영향이 있었지만 근데 보시다시피 종목들이 계속해서 추세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상향이라는 추세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히든라인에서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과연 히든라인의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신다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높은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을 전부 다 넣어놨어요. 이 기업들 추세를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 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AS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또 공략주가 있거든요. 그 공략주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잡아주신 종목들 다시 한번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계속해서 장중에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방에서는 시장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또한 히든라인 매매 기법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으로 크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공부방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공부방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이 링크는 저희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남은 시간 안에 꼭 들어오셔서 히든라인 매매 기법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공략해주신 종목들 워낙 타율이 좋기 때문에 정말 공부방 내에서도 고맙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의 공략주로는 어떤 거 챙겨오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도 제가 좀 빠르게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진성 TEC라는 기업이에요. 사실 오늘도 좀 변동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참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성 TEC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히든라인 상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왔지만 오랜만에 좀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종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종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느 나라가 많은 수혜를 받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건설 쪽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함에 있어서 과연 중국 쪽에다가 물량을 줄까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물량을 줄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유럽 쪽 국가라든지 미국 쪽에다가 물량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이 캐터필러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진성 TEC 같은 경우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캐터필러 쪽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 수혜까지도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캐터필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진성 TEC도 같이 올라갔었던 과거에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동조화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따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똑똑한 말로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커플링이 오랫동안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엮인다라고 한다면 진성 TEC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히든라인 상단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상방으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꽤나 괜찮은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진성 TEC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이야기도 꽤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HD 현대인프라코어 말씀드렸는데 뭐 쭉쭉 넘어가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 드려볼게요. 진성 TEC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SP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오늘도 장중에 10% 가까이 올라오다가 윗꼬리를 길게 좀 달았더라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 70%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뭐 행정명령이 많이 나올 것이다, 서명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AI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도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바로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왔다가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왔죠. 근데 이렇게 밀리면 여기서는 손절하시는 거예요. 손절하시고 올라오면 다시 보는 겁니다. 제가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은 항상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이 어쨌든 매매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든라인을 설정하시면 익절가, 매수 타점과 익절가와 손절가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HTS의 이동평균선보다는 저는 히든라인 설정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한 번 더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최근에 주가는 괜찮아요. 커스텀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붙고 있고요. 뭐 HBM 쪽에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가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의 매출 성장률, 매출 성장률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글로벌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연동하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는 업종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히든라인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가 지금 31,000원이었거든요. 이 빨간색 라인이. 현재 최근에 만들어놨었던
만들어놨었던 최고가가 35,000원입니다. 10%밖에 못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같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전 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사실 많이 준비를 해요. 방송 시간이 좀 모자랄까 봐. 근데 제가 지금부터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자, 이제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을 한번 보죠. 오늘도 난리였습니다. 그죠? 오늘 뭐 CS 윈드라든지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많이 밀렸거든요. 물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고 상대적으로 풍력 중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었던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쪽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원과 관련돼서는 LNG 쪽이라든지 원전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트럼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에너지가 어쨌든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국민학교 출신인데 당시에 몇 년만 있으면 석탄이 이제 고갈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많잖아요.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도 에너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도 에너지원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해요. 사실 요 ESS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뭐 스마트 그리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풍력에서 에너지를 만들든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만들든 이걸 저장한다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미래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ESS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기업들 중에서 ESS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약 40% 정도가 ESS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끔씩 연료 전지라고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죠. 고체 산화물 전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좀 얻어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SK 이터닉스라는 기업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온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오면 빠르게 올라가지만 요건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 좀 낮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아요. 근데 이렇게 하단부에서 주가가 한참 밀리다가 하단부에서 히든라인 상단에 포착이 되는 기업은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히든라인도 어느 정도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장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 히든라인을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결과를 좀 내실 수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거나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공부방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오늘도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또 선별해 주셨습니다. 좋은 섹터 안에서도 히든라인 상단에 포착된 종목들로 챙겨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하셔서 좋은 종목들 함께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금 화면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공부방 쉽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남은 이번 주에는 방송 출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시지 않으시는 만큼 또 공부방에서 친절하게 저희 다 전략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내일 시장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QR 스캔하시거나 문자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사칭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안내드리고 있는 방법 이외에는 홍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사칭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똑똑한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